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일치월장에 대해서 리뷰를 지속해 볼 텐데요. 이제 7장 미래장하고 8장 그 성장 편이 남았어요. 이 두 장이 남았는데 우선 최대한 빨리 리뷰를 통해서 일치월장을 띄고 다음 책, 좀 더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압축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이 다소 길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피드백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학이나 인문학 서적 외에도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육아 서적도 상당히 많이 읽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육아 서적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제 아이한테도 적용해서 얻는 효과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리뷰, 정말 책 리뷰가 되겠죠. 책을 통해서 정말 실천까지 하는 그런 리뷰들도 다른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영상을 하루 한번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7장 미래장에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회사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이나 아니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지금 미래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이 두 단어로 조금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 딥러닝 기술의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갑자기 그 AI라는 기술이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신가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블루칼라 직종 외에도 지금은 화이트 칼라 직종도 충분히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일본이나 여러 그 대기업에서는 이미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세대도 문제지만 우리 후세대, 제 자녀, 여러분의 이제 자녀, 아니면은 지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초등학교 이제 자녀들은 정말 인공지능과 함께 살거나 공존해서 아니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아쉬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공지능과의 그 경쟁이 아니고 공존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또 같이 8장 성장편에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뉴스, 미디어,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단어가 이제 부쩍 많이들 들리실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은 왠지 조금 이제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이거를 이제 체감해 오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정말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단어들도 생소하고 정말 낯설었고, 이게 과연 우리 삶에 들어오려면은 아직 멀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전쯤에는 아마 간단하게 들어봤을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5년 전,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이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이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 천재 바둑 기사죠. 의 대결로 인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존에 뭐 체스라든지 뭐 장기라든지 뭐 인공지능과의 대결이 뭐 이슈에 오르고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이기고 우승을 했다. 하지만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체스와 장기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그 경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지만 바둑은 수억 개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의 직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판을 펼쳐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충격을 주었죠.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대1로 승리하며 정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도 충격에 빠졌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급격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단어들이 이제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많은 뉴스에서도 뭐 기하급수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IoT, 블록체인 진짜 이런 단어들은 수도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논문, 그리고 경제 분석 결과, 그리고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50%가 넘는 일자리들이 불과 10년에서 20년 안에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반드시 인공지능과 공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충분히 이제 성장하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고요. 그보다는 이제 학생분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저의 이제 자녀가 될 수 있고 이제 구독자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이 될 수 있죠. 그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회사에 들어갈 때는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작가의 그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데우스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죠. 인간의 이제 역사는 이렇게 흐르고 지금 이 역사대로라면은 인간은 지금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그 호모데우스라는 또 다른 계층, 또 다른 이제 신적 존재가 탄생하고 그 신적 존재는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그 소수가 많은 다수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듯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정말 무서운 암시를 전해주는 그 책이죠. 물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편은 아마 다음 장인 그 성장편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다시 책으로 넘어가면은 그 3D 디자인 전문가 톰 우잭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박물관에서 마이아사우라라는 공룡의 생기를 불어넣는 매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마이아사우라의 화석이 있는 2톤의 바위를 현장으로부터 박물관으로 옮겼고 휴대용 디지털화 기기를 이용해서 화석 표면에 수십만 개의 점을 3차원 좌표로 정확히 재고 고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양의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총 2년이 걸렸으며 제작 비용은 무려 $50만 훌쩍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년 후에 어느 날 톰 우잭은 박물관, 그 동일한 박물관이죠. 동일한 박물관의 칵테일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요. 20년 전에 본인이 만든 마이아사우라 공룡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득 20년 전과 같은 작업을 하면은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한 손에는 와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90분 동안 20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리고 무료 앱인 그 123D라는 123D 캐치에 올리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사진처럼 생생한 3D 디지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20년 전보다 오히려 훌륭한 퀄리티였습니다. 20년 동안 이러한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 20년 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현재 이제 기하급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1cm의 두께의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은 0.002cm, 그리고 10번 접으면은 1cm. 하지만 17번을 접었더니 어느 초등학생 정도의 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5번을 접으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슷해지고 40번을 접으면은 윈공위성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45번까지 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달나라까지 갑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인 변화는 17번을 접었을 때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18번을 접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판단했을 때는 딥러닝 기술,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그 대결이 아마 초등학생 정도의 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서 해야 될 거는 전문적인 기술도 물론 좋지만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들이 아니고 어떠한 작업, 어떠한 업무, 어떠한 태스크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학습 능력, 그리고 습득력, 적응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포춘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40인으로 뽑힌 피터 아만다스는 기하급수적 변화 트렌드 6가지에 대해 제시를 했고, 이를 6D라고 불렀습니다. 6D는 디지털화, 그 다음에 잠복기, 파괴적 혁신, 그 다음에 무료화, 그 다음에 소멸화, 마지막 대중화를 말합니다. 아만다스가 말한 6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디지털화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 활동에서 디지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지휘와 지멘스는 엔진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즉시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으며, 논밭 현장에 농부들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흙 상태, 병충해 유무, 바람, 습도, 온도 등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복기. 잠복기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그 0.001cm의 종이를 17번이나 접어야 종이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눈높이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번 동안 접는 과정을 잠복기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는 파괴적 혁신인데요. 파괴적 혁신은 이 다음이죠. 18번에서 이제 달나라까지 가는 45번까지 종이를 접으면 우리 눈에 비춰지는 기술의 혁신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히 파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료화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변화하면서 혁신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무료화가 되죠. 예전에는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지금 누가 문자를 비용 지불하고 문자를 쓸까요? 다 카카오톡이나 뭐 밴드나 여러 가지 메신저 앱을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멸화입니다. 이처럼 무료화는 기존의 이제 기술들을 소멸할 수 있게 하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간이죠. 카카오톡 등의 앱을 통해서 이제 문자 서비스가 이제 점점 소멸되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로 인한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가 소멸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이 발전되면서 오히려 이제 디지털 카메라 또한 시장이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중화는 이러한 현상들을 모두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듯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디지털 카메라 대신 휴대폰으로 모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중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하급수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용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에서도 일부 설명했듯이 10에서 20년 내 일자리의 50%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을 많이들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무려 90% 이상의 확률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세돌 구단의 패배 이후로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이제 방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마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성장편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